국내 모두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집단 면역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컨택트 관련주들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그리고 또 나라별로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 접종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컨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컨택트 관련주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컨택트로 관련 주목받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여행, 여행. 그리고 항공, 예.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 예. 상영관,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언택트 수혜도 받지만 여전히 또 컨택트로 볼 수 있는 게 또 엔터주. 예. 엔터.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그다음에 엔터, 또 하나가 뭐였죠? 상영관. 상영관, 예, 상영관. 예, 시네마죠. 예. 예. 이렇게 5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우리가 보면 접종률이 일단 상당히 좀 올라가서 30%를 넘은 것 같고요. 네. 그 대신에 또 이제 미국에서는 원래 7월 4일 며칠 후에 집단 면역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뭐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좀 잡혀가는 거는 사실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면 컨택트 관련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컨택트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업황 정상화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예. 주가상으로도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 향후의 실적 정상화를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되면서 예. 주가 상승률은 이제 대부분 저점 대비 이제 2배를 훌쩍 넘는 예. 상승률을 보여줬고 예. 아까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카지노 종목만이 상승폭이 좀 낮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업태의 경우에는 B2C입니다. 예. 일반 소비자 쪽으로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인 반면에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예, 아주 제한된 그렇죠. 이제 소수의 부유층이 고객이다 보니 조금 이제 우리 일반 이제 투자 심리상으로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예. 좀 있어서 주가 상승폭 측면에서는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글쎄 여행이나 항공 모두 다 어려우면 정부가 좀씩 도와줄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카지노 회사를 도와준다는 거는 좀 어렵기 예, 때문에 아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예,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2분기에 컨택트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엔터주는 이제 언택트 수혜로도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컨택트 쪽에서만 이제 관련이 있는 그 4가지 카테고리 기준으로 본다면 예. 사실 2분기 및 하반기까지도 분기별로 흑자 전환조차 힘든 그러니까 계속 적자인 상태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적자 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중에서도 조금 뒤쪽으로 가면서 적자 폭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예.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좀 적자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항공주 중에서 이제 대형 항공사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같이 이제 화물 쪽에 유의미한 비중들이 나오면서 이미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케이스들을 빼고 보면 예. 저가 항공사, 그다음에 상영관 사업자, 여행주들, 외국인 카지노 종목들 다 지금 적자입니다. 이 분기는. 다 적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익이 정상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맞습니다. 예. 주가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하반기가 가면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종식이 예. 어떤 형태로든 이제 가까워질 텐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선반영된 주가에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예. 조금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외국인 카지노처럼 좀 덜 달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정상화도 여행이나 상영관보다는 또 조금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카지노 종목들은 선별적인 이제 매매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예. 여행주나 이제 상영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하게 먼저 달린 측면이 있다. 예. 주가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집단 면역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완성이 된다거나 실제로 지금 뭐 트래블 버블 얘기되면서 사이파는 여행 상품도 지금 또 판매를 하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출국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예. 그건 뭐 다른 거보다
주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업종별로 수요 회복 정도는 어느 정도 우선은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지노 정도만 아무래도 교포 시장이라는 일정 부분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평년, 그러니까 2019년 정도의 수요를 평년으로 본다면 평년 대비 그래도 한 70% 정도 감소된 모습이고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실적이 나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상영관이나 여행 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너스 한 90% 이상의 아직은 이제 수요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를 한번 여쭤보기 전에 네.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도 역시 이 엔터주니까 엔터주니까 맞습니다. 담당하시죠. 네. 최근에 버터가 핫차트 100에 5주 연속 지금 1등을 맞습니다. 네.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언택트 수혜까지 더해진 이제 K-팝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BTS를 필두로 예. 낙수 효과라 그러죠. 예. BTS가 누려왔던 그 K-팝의 위상 강화, 위상이 올라갔던 부분을 블랙핑크도 일정 부분 이제 누리고 있고 그 이어서 나오는 지금 이제 NCT 그다음에 세븐틴 이렇게 이제 낙수 효과를 이제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K-팝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주류에 가까워지는 예. 그런 스텝이 사실은 20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째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이제 7월 하순 정도에 보시면은 이제 컨택트, 즉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가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컨택트까지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방이 열리는 그런 그림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뿐만 아니라 예. 그 아랫단에 있는 기존 그 엔터 3사들, 후발 3사들까지도 같이 리레이팅이 되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BTS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엔터를 다 끌고 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6월 달인가요, 언젠가? 네. 항공사의 항공 화물 네네. 거기에 상당 부분들을 BTS가 차지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던데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BTS 굿즈를 이제 그 항공 화물로 실어서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국적 항공사들이 일찌감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화물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예, 예. 저가 항공사들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그 화물 수요들 중에서 상당 부분 또 BTS 굿즈 예. 예를 들면 이제 앨범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들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에서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출 추이를 보시면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비해서 지금 한 50에서 100%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BTS 관련 굿즈들, K-팝 굿즈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수혜로 인해서 앨범이나 굿즈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본다면 내국 수요만으로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최근에 수출 추이를 통해서 K-팝 굿즈 수출 추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좀 구조적으로 이런 예. 부분들은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BTS가 정말로 큰 일을 한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핫차트 100에 한 번만 올라가면 평생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5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이너마이트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예. 방시혁 회장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만도 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방탄소년단이 그 한 일이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만석, 3만석, 5만석까지도 K-팝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선진국 시장에서 그 관객들이 그렇게 모이는 게 예. 방탄이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그런 스타디움급을 채우는 콘서트는 예. 방탄소년단이 아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넘버 2가 누가 될 것이냐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가 온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 BTS라고 하죠. 뭐 블랙핑크가 될지 NCT가 될지 뭐 세븐틴이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들을 분명히 방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엔터주 리레이팅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충분히 있어요라고 예. 말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컨택트주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도 뭐 글로벌 평균적인 흐름과 유사하게 시네마 종목들이나 호텔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은 여행주들이 이제 트립 어드바이저나 뭐 부킹닷컴처럼 대부분 이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들입니다. 예. 온라인 여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컨택트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매출이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저점 대비 이제 2배, 3배 이제 올라온 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상영관 사업자인 AMC가 쇼 커버링하고 맞물리면서 예. 뭐 저점 대비로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르는 조금 이상 급등 그랬죠. 현상이 맞아. 나타난 예, 예. 점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고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 급등과 관련된 부분은 뭐 미국 같은 경우 AMC로 나타났고 또 한국은 또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독 펀더멘털 대비 괴리가 크게 많이 오른 종목이 또 여행주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여행주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예.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실적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실적은 나아진 게 없고 예. 그래서 역시 보면 주식시장은 가장 나쁠 때에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예, 딱 공포에 맞는 것 사서 같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중국의 컨택트주들은 지금 어떤 상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이제 여행 쪽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영관 수요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커버가 되고 있고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중국의 박스 오피스라고 하죠. 영화관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평년 2019년 대비로도 거의 80에서 90%로 회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 20% 정도만 지금 감소된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그런 이제 배급사라던가 그런 이제 영화관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중국과 같은 경우 좀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빨리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나라별로 이렇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 네. 하는 이유가 뭐인가요? 일단은 이제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다르고요. 다르고. 또 서두에 잠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업태별로 카테고리별로 정부의 지원책이나 또 어떤 지원 강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관 수요가 유독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헐리우드 영화 없이 올라온 겁니다. 그냥 예. 로컬 영화들 음. 특히 또 어떤 뭐 국수주의를 조금 자극하는 그런 영화들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 예. 그런 자국 영화만 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올라왔던 부분들 또 영화관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수요 회복 패턴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별로 다른데 이제는 뭐 여러 나라 주식들을 모두 다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지금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상급등이 나왔던 미국의 상영관 사업자 예. AMC 같은 그런 이제 미국의 상영관 종목들을 팔아서 한국의 외국인 카지노 종목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카지노 예. 주식.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 카지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국의 그 컨택트 카테고리 대비 이제 오름폭이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외국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경우에 사업상의 방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지 방문 목적으로도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좀 폭넓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고 뭐 글로벌 여러 백신들 뭐 중국 백신을 포함한 여러 백신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소수의 사실은 외국 부유층이 외국인 카지노의 고객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예. 보니 아무래도 외국인 카지노 쪽은 실적 반등의 속도 또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컨택트 관련한 업종으로 여행, 항공, 카지노, 상영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 5개 업종 중에서 그래도 아주 가장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괜찮다라고 네. 생각하는 업종이 어떤 쪽? 사실은 그 5개 중에서는 단연 엔터주가 맞고요. 단연 엔터주. 예. 언택트 수혜로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이제 7월부터 컨택트 관련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몇몇 이제 기획사들을 시작으로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규모도 크지 않고요. 한 2,000석에서 3,000석 정도의 작은 규모지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엔터주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카지노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를 지금 본다면 어떤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업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세 개의 카테고리는 사실 좀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제 다 같은 컨택트주는 아니다. 조금 분별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커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괜찮고 네네 맞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못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 맞습니다. 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컨택트 관련된 주식에서 타픽은 어떤 거를 지금 꼽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엔터주를 차치하고 본다면은 파라다이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예. 예. 왜냐면 일단 이제 외국인 카지노 종목은 크게 이제 파라다이스, GKL 이렇게 두 개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 구조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좀 슬림하게 줄였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매력도가 이제 배당 수익률 3% 이상을 좀 안정적으로 줬었던 정부 산하 기업인데 배당을 또 작년도에 최초로 정말 오랜만에 배당을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도 떨어지고 비용 구조가 무겁다라는 점에서 GKL 대비 파라다이스는 정반대입니다. 예. 민간 기업이고 비용 구조를 줄여왔고 적자도 의미 있게 지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 부유층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실적 반등의 속도도 빠르고요. 예. 아무래도 GKL 대비 베타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파라다이스를 타픽으로 말씀드립니다. 파라다이스를 타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네. 끝내기 전에 하나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지분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일단 이제 네이버, 카카오, SM 3사 모두 아직 이제 미확정이다라고 한 번 더 예.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조금 봐야 되지만 가져갔을 때 시너지가 더 큰 쪽이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카카오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쪽이 그래도 51%의 확률이 아닐까. M&A는 예측이 워낙 힘든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가져갔을 때 조금 확실한 시너지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저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엔터의 판이 상당히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가 시장 점유율 33% 정도의 1위 사업자고요. 만약에 합병이 아니라 인수를 가정해 본다면 카카오의 엔터 비즈니스가 25% 점유율로 예. 하이브를 거의 이제 목전에 둔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2위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예. 엔터주 지형이 한번 세게 변할 것 세게 같고요. 바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엔터주들이 플랫폼 성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화에서는 또 네이버도 충분히 노출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위버스를 통해서 하이브와 이제 합작법인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이버도 카카오도 지금 보시면 3대 축이죠. 웹툰,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이 케이팝을 어떻게 보면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좀 불꽃이 팍팍 튈 것 같아요. 예. 카카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예. SM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따라서. 좀 당분간 좀 불꽃이 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